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두 부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사람들과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실제 시장 안에서 후자에 가까운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5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GTX 시대가 열리면서 서울 접근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서울 생애 첫 집 매수자 수가 4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무주택자, 실거주 소유자들의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인 건수도 팬데믹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은 이미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직 현실적인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의 성과급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금 흐름들은 일부 직장인들의 자금 여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모두 흔들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시장 불안입니다. 전세시장 불안은 사람들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 공급 부족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정책 변화들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들이 비판을 받았어도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전세 공급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주 의무 같은 정책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사람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기 시작했고, 토지 거래 허가제와 실거주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구조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물량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적정 공급량은 연간 약 5만 가구 수준으로 이야기되는데 최근 공급 물량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 환경 속에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까지 강해졌고, 최근에는 월세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전세 구조가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월세 물건조차도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금리 부담도 있고 정부 정책도 계속 나오니까 결국 집값은 떨어질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 매물 자체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세 가격도 너무 올랐고 매물도 없는데 이럴 바엔 그냥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말이죠. 실제로 최근 서울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는 7,000명을 넘으면서 4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접근성이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실수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구축 아파트들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집 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좋은 신축인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가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가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수요입니다. 최근 결혼 건수는 팬데믹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 결국 신혼부부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계약했던 세입자들의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출퇴근이 가능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지역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전략은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리한 연끌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작은 계획이 충분하고 장기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은 최소한 내가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직접 확인하고 늦었지만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솔직히 전달드리면 5월 초까지 급매물이 나왔던 시기에 먼저 움직였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도 시장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2, 3년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어떤 흐름, 어떤 지역, 어떤 자산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지 데이터와 현장 분위기를 기반으로 계속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